한 달에 5분만 투자하면 재물운과 자식운이 트이고 집안의 우환을 막는 초간단 비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5분으로 조상덕을 늘리는 초간단 개운법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성실히 사는데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나를 못살게 구는 것들은 많은 팔자. 박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살아온 사람, 이런 경우에 보통 조상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처럼 인생이란 나 혼자 노력한다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주어야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로또가 되지 않아 조상 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조상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하는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상님 자체가 로또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도 다 조상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상복이란 내가 굴곡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상복이 사주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조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조상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기본적으로 화목합니다. 집안과 궁합이 잘 맞는 새 식구가 들어오지요. 또 노력에 비해 크게 성공합니다. 타고난 사주로는 뱀밖에 못 될 운명이었으나 조상 덕분에 용이 될 수 있는 격입니다. 두 번째, 재물복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재물복이 마이너스면 호시탐탐 내 돈을 노리는 놈이 주변에 많아서 착하게 살아도 돈이 줄줄 셉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배수구멍에 대고 물을 붓는 격입니다. 재물복이 평균은 된다라고 하면 노력한 만큼 재화를 축적합니다. 가끔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면서요. 만약 재물복이 좀 좋다 하면 버는 족족 저축을 합니다. 버는 것은 남들만큼 고생하지만 모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좋아 하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본 분이라면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습니다. 재물복이 대박났다 하면 24시간 내내 누워만 있어도 남들이 밥을 먹여주는 팔자입니다. 원래 있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오거나 하겠지요. 사실 이런 팔자는 아주 으뜸으로 꼽는데요. 반대로 배우자의 팔자는 아주 박복하다고 봅니다. 남을 먹여 살려야 하니 말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부족한 운은 모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족한 조상법을 채울 개운법은 한 달에 한 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 굳이 상차림은 거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가포에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성묘처럼 딱 술, 과일, 포, 식혜만으로 이렇게 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술은 막걸리나 소주를 쓰시면 되고 과일은 제사와 비슷하게 대추나 감, 사과 같은 것을 올리면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도 무방하나 복숭아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과일이라고 하여 절대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포는 말린 고기로 명태 북어를 쓰면 됩니다. 마지막 식혜는 대기업 것이든 집에서 담근 것이든 어떤 종류든 괜찮습니다. 제사 비용으로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방향입니다.
옛날 장을 지르는 절차 중 하나인 염승을 올릴 때부터 고인의 동쪽에 주가포회를 두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음양오행에서 동쪽은 따뜻한 봄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동쪽이란 사계절 중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를 대표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궁궐내의 동쪽에 위치한 동궁전의 미래의 임금이 될 세자를 모신 것이지요. 집안에서 가장 귀한 자리인 동쪽의 조상을 모셔보십시오. 이때 제사를 올리는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횟수는 한 달에 한 번인데요. 일반 제사는 상차림이 거해서 부담스럽지만 주가포에는 초간단이라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매달 그날이 되면 마트에서 간단히 사와 동쪽에 상을 차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효과를 얘기해야 할 텐데요. 너무 간단해서 이거 효과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텐데요. 해보고 말씀하십시오. 보통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면 제사라도 지낼까 하지만 진짜 제사를 지내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제사는 정말 초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가 있겠냐 하실 텐데요. 초간단 제사라는 것은 간소화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는 것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제사는 정성이라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산의 진미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도 육포를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요즘은 산의 진미가 그리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자주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제사상 자체보다는 상을 자주 차리려는 마음 그리고 정성이 중요합니다. 상은 간소화하더라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하튼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을 때만 떠올리던 조상님을 매달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정말 조상복이 들어옵니다. 조상떡을 보게 되면 재물운이 좋아지고 자식도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며 집안의 우환을 막을 수 있게 되지요. 조상 제사 얘기만 하면 지금 어떤 시대인데 토끼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느냐라며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영상이 될 텐데요. 너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어려운 것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